절반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절반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하고 가시죠.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용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신의 첫머리가 뭘로 시작을 하냐면은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원령에서 구한다. 오로지. 이거는 이 책의 끝날 때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원령에서 구한다. 그럼 원령에서 구한다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일간이 이렇게 있고 월지가 있는데, 이 월지가 원령이 월지죠. 이거는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기준이 일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일간이 나를 의미합니다. 나.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에서 구한다. 이런 뜻이죠. 그 월지에서 구한다는 게 지지에서 구한다는 얘기고, 지지는 12지지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가 사생이죠. 사생, 계절의 첫 글자들. 봄이면은 인이고, 여름이면 사고, 가을이면 신이고, 겨울이면 해죠. 여기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서 그러면 어떤 걸 갖다 쓰느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인의 대장은 정기예요. 정기. 무조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정기를 쓰는 건데, 인의 정기는 갑입니다. 갑을 쓴다는 얘기예요. 인이 오면은. 그래서 인이 오면은 갑이 사령하는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인을 만나면, 여기서 인을 만나면은 갑이 사령하는 달이네. 갑이 사령을 한다, 명령을 내리고 주관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는 이제 변격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 인을 보면은 갑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를 만나면은 병을 쓰네. 신을 만나면은 병을 쓴다. 그리고 해를 만나면은 임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월지에서 구한다는 것은 이게 오면은 이거고, 이게 오면 이거고, 이거 오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정은 장이든 패든 사패가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는 그 봄에는 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오가 있죠. 가을에는 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개가 있어요. 그렇지. 자죠. 이게 오면은 여기에 정기를 쓰는 거예요. 묘면은 이거는 그냥 을을 쓰는구나. 얘는 정을 쓰는구나. 얘는 신을 쓰는구나. 얘는 개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월지에서 구한다는 게. 이걸 만나면 월지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고예요. 진술충인데, 사고는 약간 달라요. 사고는 그러면 진술충인데,
진, 술, 축, 미인데 여기에 그냥 전부 무토를 쓰고 기토를 쓸 것이냐,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잡기편에서 어떻게 쓰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잡기편에서, 이거는 잡기편에 가면은 투관을 하고, 투관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저 천간으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회지한다는 것은 지지에서 이렇게 삼합, 반합을 하는 글자, 이걸 쓰라라고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기를 하고, 톤은 약간 좀 다른데 사생과 사패는 일단 여기에 정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다고요. 그래서 월지가 뭐냐, 그 정기를 가지고 뭐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십성이 나와요. 십성이 나오거든요. 십성 아시잖아요, 그죠? 십성이 나오고, 결국 십성으로는 뭐가 분화가 됩니까? 사길신과 사흉신이 분화가 되죠. 사길신과 사흉신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사길신은 뭡니까? 재관인식. 그 다음에 사흉신은 살상겁, 효인데 겁인 이렇게 나와요. 효든 인이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자, 사길신은 얘는 선한 거니까 사길신을 쓸 때는 순용을 해라. 사길신을 쓸 때는 얘는 순용을 해라. 순용을 하고, 사흉신이 나올 때는 얘는 불선하다 그랬어요. 불선하니까는 얘는 역용을 해라. 역용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순서로 자, 이렇게 사주에 보이면은 첫 번째 일간을 중심으로 하고 월지를 전적으로 용신으로 쓰는데 이거는 용신으로 쓰는 방법은 사생이냐 사정이냐 그 다음에 사고냐에 따라서 그 쓰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극의 이치가 있어요. 생극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는 상생과 상극, 이 월지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상생, 상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십성으로 분화가 되는데, 십성을 나눠보면 사흉신과 사길신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걸 가지고 격국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러니까는 여기 십성이 정해지면은 여기에서 바로 뭐가 정해지냐면은 격국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격국이 좋게 정해지느냐 안 좋게 정해지느냐라고 하는 것, 또는 귀격이냐 천격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 귀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귀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배합이 마땅함을 얻게 되면은 귀격이 된다고 했어요. 귀격을 어떻게 이거는 귀격이다 천격이다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할 때, 이 귀격이 되는 부분은 배합이 마땅하면은 귀격이 된다고 했어. 그럼 마땅하다는 뜻이 뭐냐가, 사길신은 순용을 하고 사흉신은 역용을 하는 게 마땅한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길신의 순용과 사흉신의 역용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길씨는 뭐냐면은 제관. 여기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관 인식. 제관 인식이 사길신이에요. 이거는 순용을 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순용이냐?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걸 이제 순용을 해야 되는데, 순용을 하는 것은 길신이니까는 도와주는 게 순용이에요. 그래서 상생하는 게 순용이에요. 상생하는 게 순용이고, 길신이니까는 보호를 하는 게 순용이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상생과 보호. 그러면은 자, 재라고 하는 것을 상생을 하는 것은 뭐냐? 재라고 하는 것을 상생을 하는 거는 한번 보죠. 뭐라고 했느냐면은 재를 상생을 하려면은 식신을 가지고 사주에 식신이 나와가지고 식신을 가지고 상생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가 아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내가 있고 나를 이제 신이라고 해야 되게 내가 생하는 것은 식이에요. 식이에요. 식신이나 상관을 내가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이 그 생하는 건 뭐냐면 재예요. 재라고요. 재가 생하는 건 뭐죠? 관이죠. 관이 생하는 것은 인이에요. 이렇게 생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재가 격이 된 거예요. 월지에 재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재라고 하는 것은 길신이기 때문에 얘를 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운을 더해줘야 한다. 뭐가 더해주느냐? 식신이 기운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신을 가지고 상생을 하는 게 뭐다? 여기에는 여기에 상생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상생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순용하는 것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 것은 뭐냐? 보호를 하는, 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재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재를 깨뜨리는 게 뭐냐? 여기에서 깨뜨려요. 이게 극을 하는 게 이쪽이 극을 하죠. 얘가 극을 하죠. 항상 하나 그 두 개 전에 있는 게 극을 한다고요. 항상. 그죠? 우리가 여기를 이제 목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얘는 화죠. 여기 토잖아요. 목, 극, 토 이렇게 하잖아요. 어? 여기는 뭐예요? 금이죠. 금. 금. 얘는 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생, 목, 목생, 화생, 토생, 금생, 수 이렇게 가는데 하나씩 건너뛰면 극을 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아시죠? 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이 토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뭐 금은 목을 극하고 이 토는 수를 극하고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호를 한다는 것은 나를 깨뜨리고 있는 것은 극을 하고 있는 것은 이쪽이니까 재를 극을 하고 있는 것은 신이니까 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괴롭히는 애를 다른 애를 써가지고 제어를 해줘요.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어를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애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애는 내 바로 전에 있는 애가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애가 나를 깨뜨리는 것을 제어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가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기운을 좀 빼. 내가 기운을 좀 빼요. 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관을 해가지고 내 기운을 빼가지고 제가 기운을 빼서 관을 생한 다음에 관이 어떻게 해? 이건 이제 아시겠고 관이 호재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호재.
보호를 한다. 이게 순용이라고요. 그러면 사주에 월지가 재였어요. 월지가 딱 재가 나오면은 식신이 있는가? 식신이 있으면은 재에다가 힘을 실어주니까는 벽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관이 있는가? 여기는 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이 아니에요. 이 정관이 있는가? 정관이 나오게 되면은 정관은 재를 보호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순용을 한다는 거예요. 순용을 한다는 것이 뭐다? 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귀격이. 그 사주를 보고 이건 귀격이나 판단할 때 재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관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원리는 완전히 똑같은데 이게 이제 관이 중심이 되잖아요. 관이 중심이 되면은 관을 생겨주는 게 뭐예요? 재죠. 그렇죠? 관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기 제가 지웠지만 인이라고요. 인.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나오면은 여기 그 문구 그대로 그냥 쓸게요. 자, 재가 나와갖고 투재를 해가지고 상생하고 재가 나와가지고 관이 생해주고, 그 다음에 내 관이 인을 생해서 인이 호관, 인이 인수는 그 정인이나 편이나 다 똑같아요. 이것이 관을 보호해 주는 게 순용이다. 똑같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관 앞에 있는 게 인이니까 앞에 있는 애가 보호를 해준다고 했죠. 이걸 깨뜨리는 게 뭐예요? 관을 깨뜨리는 게 뭐예요? 관을 깨뜨리는 것은, 얘를 극하는 것은 이 식신이나 상관 쪽이라고요. 이거를 제어해 주는 것은 이쪽에 있는 인이라고요. 인. 아시겠죠? 그래서 사주에 관이, 내가 격이 관이다 그러면은 내가 재가 있느냐, 인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은 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는 걸 아시겠죠? 나머지도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재관, 그 다음에 인이 있다. 인이면은 인을 생해주는 것은 뭐가 하냐면은 관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살도 생해줘요. 관살이 생해주는데, 관살이 인을 생해줘서 기운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보호해줍니까? 겁재가 보호해준다. 겁재가 보호해준다. 뭘 보호해주냐? 인을 보호해주죠. 겁재가 인을 보호해주는 건 알겠죠? 이 인을 깨뜨리는 것은 재예요. 재가 인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겁재를 다스려주는 것은 그러니까 재를 다스려주는 것은 겁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입니다. 식을 보호해주죠. 식을 생해주는 것은 나죠. 그래서 난데 여기는 한 가지가 이제 들어오죠. 신이 왕해갖고 나를 생해주면, 식신을 생해주면, 상생을 해주면은 내가 식신을 상생을 해주는 것이 힘이 있어서 상생의 기운을, 그러니까 식신에다가 기운을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이 재를 생해가지고 식신을 깨뜨리는 것은 인수거든요. 인수를 극제하는 것은 극제하는 것은 재죠. 그러니까는 재를 생해가지고 이후 이게 식이 되는 거죠. 식. 자, 이 순용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그래서 월지가 식신이 나왔다 그러면은 식신에다 힘을 실어주려면은 내가 힘을 실어줘야 돼.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돼.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식신을 상생해 줄 때 이게 순용이 되는 거고, 식신을 보호하는 것은, 식신을 깨뜨린 것은 인이 깨뜨리기 때문에 인수가 식신을 깨뜨린다고요. 그 인을 극제하는 것은 재가 극제를 해요. 그래서 재가 식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순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렇게 순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 월지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힘을 보태주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서 보호를 해주는지를 보고, 아, 이거는 순용이 됐구나, 따라서 귀격이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예요, 이게. 나중에 이것을 응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기본적인 것을 이제 응용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순용하는 걸 배웠죠. 다음에 이제 역용하는 것을 한번 또 봐야겠죠. 자, 역용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역용을 하는 것은 흉신에 대해서 역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흉신에 대해서 역용을 하는데, 사용신은 뭐냐? 살, 상, 겁, 인부터 쓸까요? 일단 인, 겁, 인, 살상, 겁, 인, 이런 것들이 다 흉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거는 자, 역용을 해야 되는데, 역용을 한다는 뜻이 뭐냐? 역용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얘들은 흉신이니까 얘를 제어를 해줘야 돼. 극제를 해줘야 돼요. 극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복을 해줘야 돼요. 제복, 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 여기는 이제 화라고 표현을 해요. 화라는 뜻은 뭐냐면 기운을 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설기. 기운을 뺀다는 뜻입니다. 기운을 빼줘라. 극제를 하거나 기운을 빼줘라. 이게 역용인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살부터 보자는 얘기죠. 살부터 한번 봐보세요. 살이 이제 제복을 한다는 것은, 살을 제복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살을 극하는 게 뭐예요? 살이 있는 자리나 관이 있는 자리나 같죠. 그것을 극제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식신이 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제복을 합니다. 식신이 제복을 하는 게 식신이 하죠. 그 다음에 빼주는 거, 화. 여기는 설기죠. 화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살은 그러면 화해야 되는데 여기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흉신은 기운을 빼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기운을 빼도 못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얼마나 흉하냐에 따라서 그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싫어한다고 나왔어요. 싫어한다. 뭘 싫어하느냐 하면은 재하고 인이 도와주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도와준다, 자부한다 그랬어요. 재하고 인이 자부한다. 아시잖아요. 재라고 하는 것은 살을, 기운을 더해주는 거예요. 상생을 하기 때문에 기운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살이 흉신인데 재가 기운을 더해주면 안 돼. 인은 살이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을 보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와 인이 도와주면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안 좋은 것은 알겠어. 그렇죠? 흉신이니까. 근데 인이 보호를 한다는 거하고, 인은 또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살의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애니까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애를 그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인이 지금 얘가 기운 빼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줘야. 책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책에는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살이 있고 인이 있어. 근데 이 인이 살의 기운을 빼는 작용을 지금 하느냐 아니면은 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느냐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격국의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는 그냥 보호를 하니까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다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에는 화설기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흉신이 어느 정도 흉신이냐에 따라서 기운을 빼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관을 보죠. 상관은 제복을 하는 게 뭐냐면은 상관의 앞에 있는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인은 우리가 이제 폐라고 한 것을 쓰죠. 폐인을 해가지고 제복을 하죠. 상관을 제복을 하죠. 인을 가지고 상관을 제복을 하죠. 상관 흉신이니까 이거는 이제 제복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화에 해당하는 것은 기운을 빼니까는 생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운을 빼가지고 재를 생해서 재를 생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화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관의 기운을 빼가지고 재를 생한다. 이러면 규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관이라고 하는 게 흉신이지만 아주 심한 흉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운을 좀 빼서는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운을 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쟤한테다 기운을 빼잖아요. 쟤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길신이잖아요. 그래서 격국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규격이 된다는 거예요. 상관은.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걸 보죠. 인에 대해서는 이게 최흉신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제복을 하는 데는 관도 좋고 살도 좋아. 관살이 모두 나와가지고 뭐 어느 거 하나 나와도 관계없어요. 관살이 나와서 제복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화하는 것은 얘는 화해가지고는 절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한다는 뜻이 원래 없어요. 인에는. 인격에는 화에서 기운을 적당하게 빼가지고 내가 다른 걸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만 나왔어요. 싫어하는 것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관살이 하나도 없는 거. 관살이 하나도 없으면은 격이 깨지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인격이다, 월지에 인이 나왔다 할 때는 이거는 그 양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거죠. 양간일 때 이 그 음의 지지가 나하고 똑같은 종류의 음의 지지가 월지에 오게 되면 이걸 이제 양인격이 되는데, 이럴 때는 관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살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이 격을 이룰 수가 없다. 반드시 관살이 와서서 너무 흉신이기 때문에 극제를 해줘야만 격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겁제. 겁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같이 있어요. 록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일주다 그러면은 여기에 월지에 묘가 오거나 인이 오거나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의미를. 그러면 겁제가 왔을 때는 얘는 정말 흉신이 있냐, 이걸 한번 이거는 왜냐면 나한테 기운을 내 뿌리거든요. 나한테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내 뿌리예요. 이게 흉신이 되느냐? 흉신이 되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쟤를 분탈하는 거.
재를. 얘가 극하는 것은 재니까 재를 분탈하는 게 흉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얘는 그 흉신이고 이것만 이 케이스만 아니면은 얘는 굳이 흉신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극제를 해야 되잖아요. 제복을 해야 되니까 투관을 해가지고 일단 관이 와가지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를 극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재를 극하니까는 관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나를 극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나와가지고 극제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살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살은.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흉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살까지 여기는 이는 살이 관이든 살이든 어느 거 하나라도 나와서 반드시 극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겁제나 록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살이 나와가지고 그 제복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관이 나와서 제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이 나오면 안 돼요. 그만큼 흉신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화와 관련해서 볼 때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재를 쓸 때 만약에 옆에 재가 있어가지고 재를 쓰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식이 나와갖고 투식해가 식이 나와서 화 내가 재를 쓰는 경우에는 식신이 나와가지고 겁재의 힘을 빼서 재에다가 실어줄 때는 그러면은 이 겁재의 힘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격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살이 나오면 월제 살이 나오면 반드시 제복을 해야 돼. 식신으로 제복을 하거나 또는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제복한 게 나와야 되고 이 재나 인이 있어가지고 얘를 생해주거나 또는 보호해주면 반드시 그 격은 깨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극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상관이 나왔을 때는 인수가 나와서 제복을 해도 되고 상관의 힘을 빼가지고 재를 생해주는 것도 좋은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양인이 나올 때는 반드시 너무 흉신이니까 얘는 힘을 빼서 쓸 수가 없으니까는 관이든 살이든 무조건 나와가지고 얘를 제복을 해야 되고 이게 없으면 파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겁제, 록이나 겁이 나왔을 때는 살이 아니고 살이 나오면 안 됩니다. 관이 나와가지고 힘을 빼줘야 되고 극제를 해야 되고 또는 재를 쓸 때는 재에다가 그러니까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식신이 있고 여기는 재가 있잖아요. 재가 있을 때는 식신이 나가죠. 내가 너무 힘이 많으니까 내 힘을 빼가지고 식신으로 빼가지고 재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이런 식으로 격을 이루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항상 재가 문제가 되니까는 재의 힘을 이런 식으로 실어주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흉신과 사길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길신은 힘을 더해주거나 보호해주면은 전부 다 규격이 됐어요. 근데 사흉신은 그 흉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힘을 빼줘가지고 흉신을 쓸 수 무조건 제복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힘을 빼서 흉신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흉신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난주에 했던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규격이 되는 것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번 응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응용. 제가 이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준비를 못해요. 자, 제 사주를 보면은 제가 일간이 병화일간이에요. 제가 일간이 병화일간입니다. 제 월지는 뭐가 있느냐면은 월지는 제가 묘월지예요. 묘월지는 뭘 쓴다고요?
유효월지는 을을 쓴다고 했습니다. 을.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오는 의미가 뭐냐? 이걸 쓸 때는 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기운이 되게 세다는 뜻입니다. 격국이 이 안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세다. 이게 뭡니까? 병으로 보면은 인수입니다. 인수. 저는 인수죠. 인수는 길신입니까? 흉신입니까? 길신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도와주거나 또는 보호해주는 게 격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도와주려면은 인수를 도와주려면은 관이나 살이 있어야 되죠. 관이나 살이 있어야 되죠. 이걸 보호하려면은 겁재가 있어야 되죠. 겁재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이런 게 있어서 얘를 길신을 도와주는 게 있느냐. 이게 규격이 되는 가장 단순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파생되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쭉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격국 중에 저는 이렇고, 맛있어 봐라.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저기 선생님은 어떻게 되죠? 일간이? 저요? 네. 저는 갑신, 갑이요, 갑. 갑. 네. 저도 똑같이 월이 자요. 자. 네. 아. 자는 못 쓴다고요? 자. 자는 뭐를 쓴다? 개를 쓴다. 자의 대표적인 게 개라고요. 개. 개는 여기 보면은 인수죠.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저도 인수격이고 선생님도 인수격이에요. 그러면 인수격이 성격이 되느냐? 격이 만들어지는 거냐? 나중에 이제 패격이 되느냐? 뭐 어떤 다른 것을 만나가지고 이게 안 좋아지느냐,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따지는 거. 근데 일단은 격국 자체는 이거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격국은 다 아시겠죠. 자기의 월지만 보면은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보세요.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일간이 있고 월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이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서 그 삼합을 하고 회지를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거를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 격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것만 있으니까 뭐가 오죠? 대운이 옵니다. 대운 자체는 뭐 이 천간과 지지가 하나씩 오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반응을 같이 해준다고요? 이때 지금 이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 어디까지를 체로 삼고 어디까지를 영으로 삼을 거냐 이렇게 해야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것을 볼 때는 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체로 삼자 그리고 이 부분을 영으로 삼자 하면 체가 기준이 되고 기준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보고 영이 이 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만 분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와 영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체로 볼 것이냐.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체와 영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오류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냐면은 채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채는 일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때의 용은 뭡니까? 월지입니다. 월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격국이 만들어집니다. 격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격국을 딱 판단할 때는 기준을 뭘로 삼는다? 기준을 일간으로 삼는다. 그리고 월지를 본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일단 격국이 나오게 되면은 격국이 나오면은 격국을 채로 봐요. 격국을 채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격국에 대해서 다른 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용으로 봐서 이 격국에 대해서 다른 글자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이래서 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격이 파괴가 되거나 격이 성격이 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다양한 운이 들어올 때 아, 이 운 자체가 이 격에 대해서 좋은 운이냐 안 좋은 운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는 거라고요. 다양한 변화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이게 서 있어야지 이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체와 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가 뭐냐면은 정관폐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용어와 관련해서도 이제 익숙하게 이제 되셔야 되는데 정관폐인, 정관폐인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네 글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얘는 여기가 일간이 있으면 여기가 관이 있고 격이 관이라는 거예요. 정관이라고 하는 게 격이고 거기다가 인수가 올라왔다. 인수가 올라왔다. 이런 뜻입니다. 정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게 무조건 격이에요. 앞에 나온 게 무조건 격입니다. 뒤에 나온 게 이 격과 관련해서 도와주고 있거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격이 된 거예요. 얘는 정관폐인은 굉장히 좋은 격국이 되죠. 우리 알잖아요. 이거는 순용이 되죠. 정관을 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를 하니까 귀격이 되는 거죠. 그죠? 인이 관을 보호하잖아요. 이건 귀격이 되는 겁니다. 귀격이 될 때 격국은 관이고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게 이걸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얘가 격국을 도와가지고 격이 성격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상신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상신 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정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고 인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는 관인 쌍년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인 관인쌍전, 정관과 인수가 모두 완전하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얘는 격국이 여기는 격국이 뭐가 나오냐면은 인수가 나오고 여기에 관이 왔을 때 관이 인수를 생해줄 때 인수가 길신이죠. 순용을 해야 되죠. 기운을 관이 보태주잖아요. 이런 격국이 그 인수용관격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관인쌍전이라 그래요. 관인쌍전이 원래 의미가 얘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관격이구나가 아니라 관인쌍전 그럴 때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나올 때는 특히나 인수가 그런 게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있냐면은 살인, 상생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살인, 상생. 이거는 살인, 상생이라고 하는 격국은 뭐냐면은 인수가 격이고 살이 기운을 인수에 보태줄 때 이때는 살인,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인, 쌍전, 살인, 상생 비슷하잖아. 이거는 격이 어떤 거다? 인수다.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이 관이나 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 그죠? 격국이 얘는 관이고 이건 빼고요.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서 정관패인은 관이 격이 되는 거고 인수가 도와주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 관인 쌍전은 인수가 격이고 관이 도와주고 있는 거고 이것이 얼핏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고요. 왜 다르냐? 나중에 다른 글자들이 와서 이렇게 조합이 될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어떤 것은 운 자체가 길운이 되는 거고 어떤 것은 흉운이 된다고요. 이것이 얘기하는 게 어떤 것을 체로 삼을 것이냐. 격국 자체가 체가 되고 얘가 용이 되고 격국이 체가 되고 이게 용이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체와 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글자가 와서 섞일 때도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와 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관인쌍전은 여기에서는 인수용관이다 이렇게 인수용관. 이럴 때는 이제 확실해지죠. 이름을 인수용관이면 인수격이구나. 그 다음에 관을 쓰는구나. 체가 인수고 인수격국이고 그 다음에 관을 쓰는구나. 이런 거 명확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게 체고 어떤 게 용이야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는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자, 이게 비슷한 예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2 식신이라고 나왔네. 제2 식신. 제2 식신은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게 격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일간이 나오고 여기가 재가 나왔다는 거고 식신이 이렇게 뭐 식신이 여기 있든 식신이 이렇게 올라와서 재가 길신이니까는 식신이 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격이 성립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가 만났네. 뭘 만났냐면은 재봉 식신이 생해주는 것을 만났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보이면 재격이구나. 재격인데 식신이 재를 생해주는 격이구나. 그래서 격이 성립이 된 거네. 성격이 된 거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하냐면은 신, 생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신, 생재, 식신, 생재는 뭐냐면은 얘는 여기가 식신이 나오고 일간이 있고 식신이 나오고 재가 이렇게 오는 경우 그러니까 식신격인데 재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재가 식신을 보호하는 형태로 격이 성립된 경우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식신생재하고 제2 식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주객이 다르다는 겁니다. 체와 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용어들에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 지금이고요.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이걸 한번 쭉 정리만 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자
편인이 뭔지 아시죠? 편인의 투식. 편인 투식했어요. 이거는 이거죠. 일간이 있고 여기가 편인이죠. 인수인데 편인이라는 거고 여기가 식신이 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저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뭐냐면은 인수가 있고 일간이 있어서 인수는 일간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강해. 균형이 안 맞아. 내가 너무 힘이 세. 내가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준 것까지 있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힘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져요. 그런데 식신이 있어가지고 힘을 빼주네. 식신이 힘을 빼주는 거잖아요. 식신이 없으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식신이 나와가지고 힘을 빼줘서 격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설 힘을 뺀다는 거죠. 나의 힘을 빼서 되게 좋아졌다. 설신지수 또는 설신 위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힘이 꽉 찼는데 이거를 힘을 쫙 빼서 좋아졌다. 설신지수. 그래서 격이 성립이 된 거예요. 격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하고 또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얘기를 하는 게 효인. 효인 탈식. 효인 탈식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효인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하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앞에 이렇게 효가 붙으면은 이거는 인수 자체가 아주 나쁘게 쓰일 때를 앞에 효를 붙여요. 편인인데 편인하고 이 효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앞에다 효를 붙여요. 붙이는 경우가 많아. 편인이 식신에 군탈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말은 이렇게 하고 이게 격국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경우는 어떤 격국이냐면은 일간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바로 식신이 나오는데 식신격이야. 식신격인데 식신을 깨뜨린 게 뭐냐면 인수예요. 특히나 편인이야. 편인. 여기에가 편인이 나와서 이렇게 편인 효인이 나와가지고 얘는 길신인데 길신을 깨뜨려. 이것을 얘기하는 게 효인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깨뜨리는 것을 막아주려면 뭐가 나와야 돼? 얘를 제어해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와갖고 제가 나와서 인수를 극해줘야지 식신이 깨뜨려지지 않아. 그러면은 식신을 보호해주는 것은 제가 되는 거죠. 인수로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격이 성립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효인이 탈식을 했을 때 제가 나오게 되면 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의 인수와 나와의 너무 힘이 세가지고 식신이 기운을 빼서 격이 성립이 되는 거하고 이게 만약에 없을 때는 식신이 나오고 인수가 나오면은 편인이 나오면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기 때문에 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이거하고 주객이 달라짐으로 해서 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체와 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식신이 나오고 인수가 깨뜨릴 때는 제가 나와서 인수를 극제를 해줘야지 격이 성립이 되는 건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것 자체로도 격이 성립이 되는 거라. 이렇게 주객이 다르면서 격이 성립이 되고 안 되고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자체를 뭐냐 하면은 아주 유명하게는 어떻게 쓰냐면은 식신이 뭘 만났느냐?
식신봉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신이 뭘 만났다? 효신을 만나서 내가 격이 깨졌다. 이건 파격의 전형입니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편인투식하고 식신봉효 다르다는 거예요. 주객이 달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성격 자체가 되고 안 되고의 큰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살격이 나옵니다. 살, 동, 식재. 자, 살격인데 이의 뜻은 살격인데 식신의 급제를 받았어. 살은 역용이 돼야 되죠. 식신이 급제를 해주면 격이 좋아진 거죠. 격이 성격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은 인수가 나왔네. 인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수가 나오면은 아니 살이 나와가지고 식신이 급제를 해서 격이 좋아졌는데 인수가 나와가지고 식신을 깨뜨리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간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 살이 있는데 식신이 나와가지고 얘를 급제를 하니까 격이 좋아졌어. 근데 여기가 인수가 나왔어. 인수가 하는 역할은 식신을 깨뜨리고 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격이 합격이 된 거예요. 식신 때문에 격이 성격이 됐는데 식신을 깨뜨리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격이 합격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자, 이렇게 돼서 이 인수가 나와서 식신을 걷어내고 거식이라고 했어요. 거식이고 호, 살. 아니 식신을 걷어내고 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인수가 해서 격이 파괴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격이 됐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아까 나왔던 살인상생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상생은 잘못 얘기해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거냐면은 일간이 나오고 살인상생의 격이 인수격이라는 뜻이었어요. 인수격이고 인수의 기운이 모자라서 인수가 나를 도와주고 길수이지만 얘가 너무너무 약해. 그래서 여기에 살이 올라와서 살 자체가 인수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격이 성립된 형태. 살의 기운을 인수가 빼서 내가 사용하는 형태. 이거는 격국이 성립이 된 형태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인수를 상생해가지고 쓰는 형태. 인수가 길신이니까 어디서부터 살에서 기운을 내가 얻어가지고 인수격이 성립이 된 형태인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인수가 나오고 살이 나왔지만은 인수는 식신을 깨뜨려가지고 격이 파격이 된 형태고 여기에 이거는 인수 자체가 살로부터 기운을 얻어가지고 성립이 된 상태고 여기에 식신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식신이 이렇게 나왔더라도 이 격국은 성격이 된 거라고요. 성격이 된 건데 이거는 파격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주객을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격이 된 격국인지 파격이 된 격국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여기 5번 해가지고 살격 공인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아니고 인자가 요 인자죠. 살격이
양인을 만났다. 살격이 양인을 만났다는 얘기는 일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살이란 얘기입니다. 일간이 살을 만났어요. 살은 극제돼야 되는데 뭐 다른 글자가 뭐 있던 없던 간에 이 살이 있다는 얘기는 일간이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이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인이 이 자리에 있거나 인이 나오게 되면은 인은 내 힘을 이렇게 확 실어주는 게이죠. 약간 흉신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격이 살인 거예요. 전체적인 내 내 사주의 모양 자체는 지배하는 것은 살격입니다. 살격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이 약해. 그래서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인이에요. 격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런 식의 격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할 수가 있냐면은 도와준다는 거죠. 누굴 도와줘요? 나를 도와줘. 인은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살을 극제를 해. 사실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얘가 얘를 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흉신이기 때문에 날카롭기 때문에 살 자체도 극제를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 자체가. 그래서 나를 도와주면서 살을 극제하기 때문에 얘는 격이 좋아진 거고 성격이 된 거예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안 되냐면은 칠살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죠. 칠살이 재인을 한다. 칠살이 재인을 한다. 이건 실제 무슨 뜻이냐면은 칠살이 재인을 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살이 인을 제극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뜻은 양인이 있는데 뭐가 나타났냐면은 살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양인 노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격국 자체가 일간이 있는데 양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격국 자체가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은 너무너무 흉신이기 때문에 살이 나와가지고 반드시 극제를 해줘야 되는 이런 거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이 격국 자체가 양인격이냐 살격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응? 양인인 경우에는 살이든 관이든 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극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 이거는 살격인데 내가 너무 약해 있으니까는 양인이 나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상황. 이 두 개는 스토리가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용과 관련해서 이게 반드시 분간이 돼야지. 그러니까는 뭐가 채고 뭐가 용이냐. 여기는 채가 이렇게 격국이 채고 얘가 용이잖아요. 얘는 이게 격국, 이게 채고 이게 용이잖아요. 채와 용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운이나 다른 글자가 왔을 때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의 부분이 완전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일간과 월지만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글자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섞일 때 이게 좋아지는 건지 안 좋아지는 건지 알려면은 어디까지를 채로 보고 어디를 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장부터 이제 그 진행될 사항은 뭐 성격과 어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길신 사용신이 어떻게 하면 귀격이 되느냐 합격이 되느냐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럴 경우에는 성격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합격이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마지막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그 월지에 용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채용을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용신하면은 우리가 용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용신은 채용의 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용신은 그러니까 쓰는 글자. 내가 채가 있고 그 다음에 용을 하는 글자. 채용할 때 채와 용이 구분되는 것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월지에 일간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을이야. 여기 인이 이렇게 왔어. 또는 묘가 이렇게 왔어.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왔어. 갑이 있고 여기에 묘가 이렇게 오는 거는 이거는 양인이에요. 양인. 양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다뤘던 거예요. 양인데 이거는 양인이 아니에요. 양인은 양간이 음해라고 같지만은 음의 월지를 만났을 때를 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흉악해요. 근데 음간인 경우에 양의 월지를 만났다고 해서 이걸 양인이라고는 안 해. 그만큼 흉악하지가 않아. 이걸 그냥 월겁 월지가 겁재야 이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똑같은 것이 올 때는 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록 또는 걸록 이렇게 해서 걸록 월겁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오게 되면은 용신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요. 용신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 이게 용신이 되는데 용신이라고 아예 하는 게 아예 없어요. 월지가 나하고 똑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용신을 어디에서 찾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겁격 또는 걸록격에 용신을 찾는 방법. 이거는 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오는 다른 글자. 요 위에 올라오는 어떤 글자? 이게 재든, 관이든, 또는 살이든, 여기에서 뭐 식신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참 예외적인 거예요. 아니, 특별한 케이스만 있어요. 이거는 식신이 와서 용이 되는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예를 들자면 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하는 케이스만, 특별한 케이스만 해당이 되는 거고, 어쨌든 재나 관이나 살이나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격 자체가 재격이 되고 관격이 되고 살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뀐다. 이 다른 케이스는 이거 자체가 격국이 됐지만은 이 걸록격, 그러니까 월겁격 자체는 이게 똑같으니까 용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위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이게 바로 이제 격국이 되고 용신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이게 올라오거나 나중에 가게 되겠지만은 이쪽에서 이렇게 회지라는 뜻은 뭐냐면 삼합을 한다는 거예요. 삼합 또는 반합을 하게 되면은 회지를 하게 되면은 회지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지에서 회지를 하는 거잖아요. 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특별하게 회지를 하게 되면 얘가 천간으로 올라오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투출한 것과 똑같아요. 회지가.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나 얘네들이 회지가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 자체를 격으로 삼는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8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다음 시간에 질문할게요. 질문 뭘 모르는지 아직 못 질문했어요. 네, 끝내겠습니다.